미세먼지의 위험성이나 미세먼지의 상황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그런 상황에 의해서 지금 무시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온실가스 문제예요. 온실가스 문제는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감축을 해야 되는데 28% 감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경유를 빼고 거기다가 뭐 CNG를 넣거나 휘발유를 넣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문제는 더 악화가 돼요. 미세먼지는 줄어들지 모르는데 온실가스 문제는 더 악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면은 미세먼지는 이건 정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세먼지는 국내의 문제입니다. 온실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받게 돼요. 이건 국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0년인가에 우리가 나가서 스스로 약속한 거예요.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IPCC가 우리한테, 국제기구가 우리한테 강제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제시한 감축 목표예요. 어떻게 연관관계가 좀 있습니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은 그 당시 이제 2000년 초반의 미세먼지의 계절적 변화를 보면 겨울철에도 높아지고 또 여름철에도 높아집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소스가 좀 다르거든요. 겨울철에 높아지는 건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생성 원리를 보면 이렇게 물방울 만들어지듯이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응결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기체가 응결이 되려면 이게 좀 온도가 차가운 조건이 훨씬 더 미세먼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호조건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냉장고에서 이렇게 사이다 넣어놓고 있다가 밖으로 빼서 딱 보면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차가운데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거고,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은 물방울이나 또는 뭐 고체 덩어리 조금 알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여름철에는 저희가 이제 산화가 돼가지고, 특히 이소나무 같은 것들이 산화가 돼서 황산이 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암모니아랑 이제 뭐 붙어가지고 또 황산 암모늄 이런 걸 만드는 기작이 다른데, 동아시아가 왜 겨울철에 심하냐면 질소화합물의 배출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인공위성으로 딱 측정을 해보면 중국하고 한국이 빨개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질소화합물이 차가운 환경에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질산암모늄을 만들고 걔가 초미세먼지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바람이 세게 부는 이런 기상 환경에서는 걔네들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줘도 금방 이렇게 습겨 나가고 또 이렇게 섞이니까 농도가 낮아지는데,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가 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건 이 적도하고 극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불균형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기 대순환도 일어나고 또 조그만 소용돌이들이, 저기압, 고기압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걔네들이 매스나 에너지를 북쪽으로 이렇게 트랜스포트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바람이 생기는 건데, 이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 가장 민감하게 따뜻해지는 지역이 극입니다. 극지역. 이제 여러 가지 뭐 기후적인 파지티브 이펙트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그러긴 한데, 그래서 점점 지구 온난화가 됨으로 인해서 극과 적도의 온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대기가 더 이상 에너지 수송을 갖다가 예전만큼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용돌이도 좀 덜 생기고 바람도 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정체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안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구 대기는 특히 대륙권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지표가 제일 뭐 뜨겁고 올라갈수록 차가워지니까. 근데 또 이게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가 되면 공기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점점 따뜻해지는 게 위에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차가워지니까 뜨거운 게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뜨거운 게 점점 위에 생기기 때문에 점점 안정해지는 거죠. 이런 효과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공기가 점점 덜 섞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보다 덜 배출하더라도 이게 빨리 안 섞이니까 훨씬 더 높은 농도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이런 현상들이 뭐
일시적으로 높은 고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날을 보면 풍속이 뭐 거의 1m/s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잘 관측이 안 됐거든요. 최근에 그런 빈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평균적인 풍속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 변화하고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 미세먼지 현상 자체가. 어떻게 바람을 불러일으킬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근데 지구 온난화라는 걸 말씀했듯이 어차피 이게 바람 자체가 지금 약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제트기류가 약해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야 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저기압과 고기압이 잘 안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압이 한번 걸리면 계속 저기압이 걸릴 가능성이 많고요. 고기압이 걸리면 고기압이. 그런데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첫날이야 뭐 날씨가 좋다지만 이게 일주일 지나면 폭염이 되고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가뭄이 돼버리는 거고. 저희들 벌써 2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참 미세먼지만큼이나 답답하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원인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아직까지 분석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책도 사실은 명료하게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죠.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베기 그 위험사회라는 책에서 우리가 겪는 재앙과 리스크, 위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위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발전된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진단하고 연출되는 위험이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미래를 바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과학과 기술이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커다란 불안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어떤 정답도 없고 해답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뭐 미세먼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후 변화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 문제를 대하는 그래도 합리적인 과학자로서의 태도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생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이것을 우리가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그냥 돌아가면서 한 분씩 듣고 우리 전체 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우리 도시 서울 뒷골목에 조폭 관리하는 위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직폭력배야 뭐 없앨 수는 없죠.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니들은 민간인들을 건들면은 뭐 박살을 낼 거야. 우리 경찰들이 그래서 잘 관리를 하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위험 관리가 되는데, 이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 문제는 서울 한복판에 뭐 핵폭탄이 하나 뻥 터지는, 이거 뭐 관리부 통제부의 이 문제가 아닌 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여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국민들도 조금이라도 본인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가 OECD에서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불도 쓰지 않는 건 끄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갖다 줄일 수 있는 이런 그 하루하루의 노력을 조금 많이 들이신다면 아마 미세먼지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런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이 뭐 1년, 2년, 수년 내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앞으로 적어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부나 국민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지속적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검은 먼지를 성공적으로 퇴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95년부터 2005년까지 한 10여 년에 걸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색깔을 바꾼 거는 확실해요. 그 검은 먼지가 없어진 거는 확실한 팩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뭘 했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그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실패했다는 패배감에 젖어 있을 게 아니고 이건 성공 사례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쉽게도 그게 끝나자마자 그게 성공을 하자마자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흰색 먼지가 덮쳐온 거죠. 그게 전국을 괴롭히고 평양 뭐 중국까지 괴롭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건 저는 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했던 검은 먼지하고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이것의 위험성이나 관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장된 주장을 듣고 있다. 특히 저는 언론보다도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책무성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너무 과도하게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검은 먼지를 해결하던 식의 그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미세먼지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우선순위를 바꾸고 미세먼지보다 온실가스 문제가 더 심각한 과제라는 사실을 좀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2시간 동안 장시간 자담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